오늘의 본론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예. 자, 그럼 청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 문제라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일단 우선순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떤 거부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청년 문제다. 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시작하는 건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서 PD님 뭐 네.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삼포. 삼포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포. 뭡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결혼을 포기하죠. 아, 그렇죠. 또. 연애도 포기하나? 그다음에 네. 직장 포기.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나? 예, 그러니까 결혼, 출산 있네요. 출산 포기. 그렇죠. 이 연애, 그다음에 연애를 포기하면 뭐 결혼도 포기할 수 있는데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결혼을 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까지는 했는데 네. 애는 못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포라는 말도 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갔어요. 오포가 있습니다. 오포. 혹시 뭐 오징어포, 쥐포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 오포는 일단은 이 인간관계에 네. 친구 맺는 것까지 포기하고요. 아, 그다음에 심각해지네요. 집 마련하는 걸 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 마련하는 건 그래서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네.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칠포. 칠포는 네. 그 꿈과 희망. 그러니까 좀 아. 미래 없이 당장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좀 뭐 칠포면 슬픈 뭐 얘기죠. 네. 거의 헬조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말을 우리 청년들이 자주 섞인 말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우리 10대 뭐 수출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픈 얘기죠. 예. 네. 갑자기 짠해지네요. 저희 때는 대학 다닐 때 한 달 그러니까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 예, 예. 한 학기 등록금을 그랬죠. 내고 용돈이 좀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 아르바이트 해갖고는 한 학기 등록금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네. 참 청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자꾸 뭐 기성세대들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또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청년 문제는 이게 참 선진국 수준으로 못 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그 세태를 표현하는 것을 얘기했듯이 일단 청년들이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접하는 게 대학을 나오든 대학을 안 나오든 사회에 진입하면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네. 취직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취직뿐만 아니라 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실제 편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안 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취업 문제가 과연 취업 그 자체만 생각해서 뭐 열심히 준비하고 스펙 쌓고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직이 어렵고 스펙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절망적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주제를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청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 역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 즉 청년 문제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인간의 삶 그러니까 취업, 일자리, 결혼 또 나중에 노후 문제 그다음에 미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청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당장의 청년 정책도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저런 양극화라든가 그 미래 불투명성 이런 문제와 상당히 연관돼 있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청년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게 역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청산유수시네요. 네. 지금 뭐 대본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잘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일단 그리고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청년 문제 하면 네. 애를 안 낳습니다. 그렇죠. 애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 안 낳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낳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잘 예.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에는 야, 우리가 제대로 돈을 벌어서 애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 청년 문제는 연관이 많잖아요. 네, 네. 뭐 어떤
그 뭐 방안이나 이런 게 네,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들 아다시피 이제 합계 출산율이 0.96, 1 밑에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명도 안 낳는다. 그러니까 당장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존속할 수 있냐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세계 1위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세계 네, 1위 안 좋은 건데 이거. 이제 그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은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면 노동력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우리 생산 활동 인구가 줄어서 생산에 지장을 주고요. 또 국가적으로 전체 소비력을 또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 양쪽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 위기를 또 만드는 거죠. 경기 그렇죠. 침체를. 그래서 그럼 경기 침체를 나서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저출산 문제는 더더욱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적 문제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뭐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당위적 측면만이 아니고 왜 사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연애, 결혼도 포기하고 특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굉장히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적 또는 단선적으로 이걸 쳐다보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만도 전체 우리 국가 운영의 문제와 연관돼 있고 이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푼다라는 것은 바로 또 우리 청년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청년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가 크죠. 그 경제적 문제라는 건 그래도 상대방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래서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할 때 남성은 남성대로 또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것을 상대 부모에게 보여줘야 되고 요즘은 그렇죠. 또 그 남자 측 부모들도 여성들이 일정 정도 또 맞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 드라마를 봤는데 블랙독인가 여성들 그 뭐지 결혼 순위 1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1위랍니다. 그렇죠. 이제 남성들도 은근히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옛날에 그렇게 가서 처가되게 얘기했던 시대가 지났어요.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떳떳하게 청혼도 해야 되고 또 상대 부모에게 이런 걸 얘기하려면 취직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집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수도권에 살면 그 몇 억짜리 전세도 이런 것들을 청년이 자기 집을 갖는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그렇죠.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불가능. 뭐 임대라도 이게 좀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과연 삶에 있어 특히 여성이 더 많은데 과연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오히려 경제력을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속박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의식들이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는 결혼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의식, 그다음에 남녀 평등의 문제, 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의식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는 확신이 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책임져 줄까? 내가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 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이유를 보면 뭐 북유럽 선진국들 보면 일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부부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부터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로 연결을 하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한번 출산을 하려면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나중에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경력 단절의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경력 단절 문제가 아직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본인의 육아휴직도 필요하고 또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남편도 도와야 되니까 남성들의 육아휴직 문제가 있어야 되고 뭐 첫 번째 낳았을 네. 땐 부인이 육아휴직, 둘째 낳았을 땐 남편이 육아휴직,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뭐 한쪽만 맡길 수는 없고 네, 요즘 네. 아직 우리 아니면 서PD도 반반씩? 우리 서PD도 조금 의식이 더 발달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첫 아이부터 네. 남편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 공동으로 같이 육아휴직을 그렇죠. 해야죠. 공동 육아 정책. 그래서 네. 일정 그 남편의 육아 의무 기간도 뭐 북유럽도 2달부터 해서 계속 늘리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또 직장도 이유 없이 새롭게 복귀하려고 하는 여성들을 이유 없이 그것을 막는다든지 그럴 때는 사회적 제재와 또는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지원하는 이런 또 양면 정책도 좀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그러한 그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여기서도 경제적 부담 문제죠. 그런 양육비, 교육비. 요즘은 결혼까지 부모들이 책임지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어느 통계가 아이를 낳아서 그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 직전까지 가는 데만 해도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한 2억 이상 들지 네, 않을까요? 평균 한 3억 든다는 통계가 3억이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야 여러 명을 낳아서 서로 형제간에도 시골에서는 뭐 같이 시골에서 나는 음식 먹고 같이 키우기도 하는 옛날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낳은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낳을 때 굉장히 갈등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인식이 부모에게 책임지우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즉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네. 우리 아이는 이제 국가가 같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서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북유럽을 보면 이게 그걸 꼭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라 현실인데 네. 이제는 그 비혼 즉 이런 동거 커플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 결혼 커플만큼의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개념하고 결혼의 개념이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있고 거기 네.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법이 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 현실이 그렇죠. 뭐 현실이 권장할 것 그렇다는 같지는 거예요. 않고 또 개인의 오해할까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가장 네. 이제 점점 좀 중요해지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문제점들은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출마하시는 분으로서 아니면 또 정치인으로서 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뭐 이런 건 혹시 네.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지금 청년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당장 청년 문제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일자리 문제거든요. 네, 일자리요.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가 왜 우리 사회 전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가만 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중소기업, 생산직 이런 데는 많은 그 한국인들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는데 네.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를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대기업을 가려고 하면 너무나 하늘의 별 따기. 경쟁이 뭐 이렇게 치열하죠. 돼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진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약 10%, 나머지는 청년들에게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는 게 90%다. 네. 그 좋은 일자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뭘까요? 좋은 일자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뭐 공무원하고 대기업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공무원 5%, 대기업 5%. 음. 공무원은 물론 초기에는 좀 박봉이긴 한데 그건 왜 네. 그래요? 노후 문제까지 고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연금 받을 거 그렇죠. 생각하면 뭐 그걸 공무원이 생각해서 최고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안정적이고 미래가 불안한 사회이니까 그래 공무원이 일단 뭐 해고될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평생 직장에다가 노후가 해결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당연히 대기업은 대우가 좋잖아요. 그래서 급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뭐 대학의 전공자나 또는 대학 안 간 사람이나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을 가고 싶은 게 절대적 과제인데 현실에서는 너무나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즉 이 급료 차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나지 않고, 요즘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초봉의 약 한 5,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북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꿔낼 수 있다면 이 일자리 문제부터 바라보고 또 해결되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에게 돌리죠. 책임을. 네가 더 노력해야지. 네가 더 스펙을 쌓아야지. 그리고 네가 능력이 없거나 경쟁에서 탈락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중소기업을 잘 안 가거나 생산직을 안 가면 뭐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또 일부 어르신들은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또는 이 사고가 문제야. 이렇게 비난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자리 문제 하나부터도 저는 어떻게 국가가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그 격차를 없애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는 대학 서열의 문제 더 나가면 교육의 문제까지 해결돼요.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노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노후 불안을 해결한다면 북유럽 그 스웨덴 같은 국가는 지금 최소한 노인 1인당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최소한. 네, 최소한. 그거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 30만 원. 3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험료, 연금 보험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보장되는 게 그렇고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20년, 30년, 40년 내면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안정된 생활을 하고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도 이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복지국가로 바꿔낼 수 있다면 네. 굳이 공무원만 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